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는 비가 좀 꽤 왔어요. 그쵸?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날이 좀 많이 흐린데, 좀 이게 월요일 아침 특히 출근하셨을 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좀 많이 힘드셨다면은, 좀 저녁에 좀 나름 힐링하시고, 쉴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 데일리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을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번 또 훅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봅시다. 오늘은 분상제 이후 신문기사 세 건을 비교할 거예요. 모두 같은 날 나왔고요. 이 세 개를 좀 조합시켜 보면은 이거 좀 약간 뭔가 삐리한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사는 자 분상제에도 뛰는 집값 추가 카드 꺼낼까? 요건데요. 자 봅시다. 자, 분상제가 적용되는 집들은 4, 5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려서 나올지 모른다. 강남에서 몇 년간 새집 구경하기 힘들 텐데 일단 지금은 청약부터 넣고 봐야 된다.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센트럴 견본주택 찾은 A씨 지난주였었죠? 동의합니다. 누구나 본인이 여력이 된다면 강남 살기를 원할 거예요. 대부분 누구나라는 말은 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원할 거고요. 솔직히 저도 강남 아니면 그 밑에 판교, 분당 이런 데를 원하는데 자 게다가 그렇게 좋은 입지인데 새 아파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상제 나와서 단기 한 6개월 정도는 예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많이들 하시겠죠. 자, 죄송합니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에도 아파트값이 계속 뛰고 있다. 정부의 핀셋 조정 대상인 강남 3구는 앞으로 공급이 줄까봐, 상한제 예외인 과천은 로또 분양이 될까봐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만약 상한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집값이 계속 꿈틀대면 정부가 앞서 나온 규제책을 더 조이는 식으로 정책을 이어갈 걸로 내다본다. 자,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일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를 앞두고도 지난 4일 기준 송파, 서초, 강남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에서 0.02%포인트씩 오름폭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0.15, 0.13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주보다 0.01, 0.02가 더 증가했다는 거죠. 자, 지속적인 집값 상승 시 거론되는 추가 규제 카드 중 하나가 자, 집값 계속 상승. 자, 추가 규제 예상이에요, 예상.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축소 환장하겠네. 이게 왜 나와 지금? 현재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고 9억 원이 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그 9억 초과분에 대해서 80%까지 세금을 공제받는데 이 혜택을 줄이는 거다. 또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서 보유세를 늘리거나 보유세 강화 그리고 근데 공시가격을 올리면은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힘들 텐데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 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는 약간 반 정도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미등록 가산세 이제 나오잖아요. 직방TV 이번 주에 나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악에는 정부가 주택거래를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가를 했다가 무산된 주택거래 허가제 등도 재논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위헌, 사회주의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재건축 연한 확대는 정비사업 지연 부작용에 있어서 양도세 비과세 축소나 전월세 상한제 등이 현실적으로 검토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없애면 사람들이 더 집을 살까요? 실거주자들이? 안 사겠죠. 어차피 혜택도 못 받는데 내가 왜 사? 그냥 전세로 있지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제발 처음에 나왔던 발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8월 2일날 8회 대책 발표를 하면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 그랬거든요. 이때 실수요자들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는 2주택자 이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고, 근데 지금 바뀌잖아요. 1주택자 양도세를 없앤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일개 개인 유튜버가 말해서 뭐가 될까요?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좀 보자면, 자, 두 번째 기사예요. 부동산 규제가 풀리자 부산 해운대 수용구 경매 물건 전량 싹쓸이. 부동산 규제 풀리자 부산 해운대 수용구 경매 물건 전량 싹쓸이다. 오케이. 자, 뭐 내용은 심플해요. 자, 지난 6일 부산이 해제가 되자 경매로 나온 아파트와 상가 물건이 전량 낙찰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제되는 거는 11월 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입찰에 붙여진 26건의 부동산 가운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린 해운대구, 수용대구 부동산 12건이 전량 낙찰됐다. 해운대, 수용구, 경매 물건 전량 낙찰. 자, 해운대구 재성동, 좌동, 반여동 등지의 아파트가 8건. 해운대가 8건. 수용구가 4건이겠, 수용구, 광안동 등 다세대 주택이 3건, 상가가 한 건으로 나오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진행이 됐는데, 모두가 이제 됐다는 거죠.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그냥.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양도세 중과도 피해지는 것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대출이 잘 나오죠.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장점은 또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풀려있을 때 빨리 받아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좋은 물건을 겟하자.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 아닌가? 그 욕망을 왜 억제하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떤 피해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가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30명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제가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2등, 3등한테 박탈감을 주니까 너 1등 하지 마.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침부터 괜히 흥분하고 있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한편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두 한 번 이상 유찰 이력이 있던 것들인데 모조리 팔려나갔다. 이런 걸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인데, 단순히 유찰돼서 기회가 좋으니까 한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어쨌든 분위기 좋아요. 그리고 경매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수용구 이런 데는요, 그냥 저도 들은 거예요. 뭐 여기 가서 그냥 서울 외지인들이 뭐 그냥 막 사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쥐값이 뛰고 있죠. 해운대, 수용구 지금 이러고 있죠. 자, 마침 딱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집값 과열 때는 대출, 세제 추가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 봅시다. 김상조. 집값 과열 땐 대출, 세제, 추가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 자, 보세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당연하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서울 27개 동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최근 진행 중인 고가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 등에도 강남 4구 등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확대된다면 대출과 세제 등을 망라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에 좀 내용이 비슷한 건 제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 자,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정책을 마련해 왔고, 그럼 실수요자죠, 실수요자. 1주택자도 실수요자 아닌가요?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 그럼 제가 아까 약속을 지켜주세요 했는데 일관되게 약속을 지켜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 자, 적어볼까요? 실수요자 보호 정책 일관 유지, 핀셋 규제 원칙 계속 유지. 이 영상이 증거가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하겠다. 필요시 추가 대책 순발력 있게 시행. 요게 3개네요.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고가 아파트 이상 거래자 자금 출처 조사 등에도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당연하죠. 구체적 내용을 말하면 다 대응을 해버리니까. 이에 반해 김 실장은 정부의 추가 대책 주요 수단으로 대출 세제를 콕 집었다. 대출 세제 콕 집어서.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세거든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반대로. 대출 세제 규제가 제일 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출과 세금이라는 거죠. 제네시스와 함께 하시죠. 또 한 번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고3 때 부도가 났다 그랬잖아요,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뭐 이렇게 좀 많이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상심이 크셨을 텐데, 그때부터 계속 경매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여기 땅 좀 가봐라. 그러고 물건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항상 말씀하신 게 20년도 넘었죠.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부동산 공부해라. 첫 번째. 경매 공부해라.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대출과 세금이다. 세 번째. 이해되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대출과 세제를 콕 집어서 언급한 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9.13 대책의 주된 내용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이었고, 최근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이뤄진 점으로 미뤄서 추가 대책은 대출보다는 다주택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특단의 조치가 추진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실수요자 보호 정책 일관되게 하겠다. 그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놔두셔야죠. 자, 아울러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 자, 고가주택 자금 조달 계획 소명 요청. 이게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바로 나오죠.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서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지난 8월 이후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 정밀 조사 중이래요. 그래서 11월 말 발표 예정. 그러니까 11월 말 되면은 이와 관련해서 뭔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국토부는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이건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지금. 저도요, 제가
용인 수진대요. 옆에 있는 분당 가고 싶거든요. 옆에 있는 판교도 좀 가고 싶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좀 적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소득이 있는데도 대출이 안 되나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밖에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출을 갖고 있다는데 공급은 제가 못 믿겠어요, 이게. 왜냐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새 도시 30만 호. 새 도시에 안 가잖아요.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특정 지역의 인구가 몰리지 않게. 아니, 왜요? 아니, 왜 강남에 몰리는지를 인정을 먼저 하셔야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가장 많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두 번째, 학군도 좋잖아요. 이제 강남 8학군이 더 중요해지지 않겠어요?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하면. 세 번째, 편의시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병원이에요. 병원 좋은 데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는 근데 몰리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할 거고,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해서 하겠다. 밑에 타다는 패스. 제가 언급드릴 말씀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도 집값이 뛰고 있다. 예상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일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 다 낙찰, 다 싹쓸이 되고 있다는데, 경매가 좀 문제가 아니죠. 일반 물건이 더 재밌을걸요?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이 추가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김현미 장관님이 나왔는데, 이제 김현미 장관님 이제 내년에 총선 나오셔야 되거든요. 4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이런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추정상. 어찌됐든 이 세 가지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건 뭔가요? 뭔가 하실 때 그냥 FM대로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또 하나 정말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요? 지난번 데일리 뉴스도 말씀드렸는데 부산하고 지금 고양시, 남양주 부산은 다 풀렸고 고양하고 남양주는 일부가 풀렸잖아요. 만약에 집을 샀어요. 경매 낙찰을 받았어요. 관광버스 타고 가서 대출 잘 나오니까 샀어요. 이제 2년 후에 팔 거 아니에요. 보통 새끼고 사니까 2년 후에 팔아야 되는데 한 1년 있다가 다시 재지정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는 양도 당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거 풀려서 샀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비과세 요건에 있어서 2년 거주가 아니라 2년 보유일 뿐이고 나중에 파는 당시 그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건 양도세 중과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세 개를 보면서 정부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까. 일단 11월 말에는 고가주택 거래에 관해서 자금 출처 소명이 잘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뭔가 1차 피드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자, 오늘 기사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세 개를 한꺼번에 봐버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중간에 좀 말도 좀 빨랐고요. 그래서 조금 듣기 불편하셨다면 양해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 똑같은 기사가 딱 나왔는데 이 세 개를 딱 보니까 이거는 연결을 해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잘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자 데일리 뉴스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쌀쌀해지니까 특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막 나한테 힘들고 너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도 줄 것 같고요. 너무 막 그러면은 한 발 물러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냥 편하게 살아. 뭐 이렇게 하지 마. 의욕 꺾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좀 이렇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자 뉴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편한 밤, 행복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